네, 오늘 장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지금 뭐 방향성 잡기가 더 어려워졌죠. 안 그래도 좀 거래대금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불거졌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외국인 IB 투자자들이나 이 외국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따갑다는 건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한국 비중을 아예 좀 줄이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이렇게 AA 등급 국가가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다니 하면서 좀 신뢰도, 신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까지 하향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걱정까지 현재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타격을 받겠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2020년 이후에 참 주식을 하게 되면서 처음 겪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좀 얘기가 셀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로 증시가 빠졌던 것도 우리가 처음 경험했잖아요. 2020년대 코로나. 근데 물론 이 비상계엄령 이것도 처음이거든요. 이게 1979년도 있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 자료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이슈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에 끝이 날 것인가 이 리스크가 길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되면서 단기 변동성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죄로 가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탄핵으로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마 국가 신용 등급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뭐 등급은 하향 조정하지 않더라도 전망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없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예를 들어 드렸듯이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에서 증시가 빠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듯이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되면서 단기 변동성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해프닝으로 끝이 나지 않게 되고 추가적인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일단 뭐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용등급 강등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신용도가 많이 그쵸? 무너졌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죠. 네. 사실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지수 하방 더 열어둬야 되나요? 일단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중의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상승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발성 끝이 나는지를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 조심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냥 지금 상황을 빗대어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5% 10% 그냥 낼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단기 변동성 끝이 나게 되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뭐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뭐 5% 10%덜 먹더라도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을 매끄러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 더 시장이 뭐 상이 안 좋아지게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섣불리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괜히 들어갔다는 그런 뭐 생각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 네. 똑같은 얘기 또 드렸네요. 죄송하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용에 대한 부분 다뤄봤고 이제 좀 문제가 환율인데요. 네네. 어제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1,410원대로 안정화를 되찾긴 했는데 외환 보유액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네네. 일이라 앞으로가 좀 불안한데 뭐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그 비정례 RP, 외환 RP 매입한다. 금통위에서 환율 시장을 좀 안정화를 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뭐 지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율 방향성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환 수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조치를 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1,400원대에서 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유고를 가지고 막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IMF 때 우리가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와서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뭐 수합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땜빵 처방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됐던 한국은행이 됐던 이 땜빵 처방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수합에 대한 얘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여기서 1,500원 가는 건 막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00원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제도 1,446원이었는데 외국인이 진짜 어제 오랜만에 현선물 다 들어와서 네네. 그리고 좀 규모가 컸잖아요. 오랜만에 유의미하다 싶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좀 근데 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외국인들은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은 과연 몰랐나? 이 상황을요? 네. 계엄령을요? 네. 어떻게 예측하죠? 그러니까 정보력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금 미리 빠져나간 거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예. 어제 상황을 보고 오늘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음모론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예, 그 들거든요. 음모론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외국인 수급이 오늘 다시 하루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는데 언제까지 좀 계속 매도 랠리가 나올까요? 지금은 삼성전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일단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아마 어저께 금융주 쪽으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도 연말을 좀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일단 앞에 말씀드린 건 뭐 제 음모론이라고 좀 보고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말을 대비해서 이제 금융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일단 이런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바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매도가 진정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의 매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제 그랬던 것처럼 금융주라든지 다른 섹터들 쪽으로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수급주의를 지켜보면서 지수의 하단까지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테마주를 좀 봐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일단 뭐 민주당 관련해서 특정 정치인 관련주가 뭐 오늘 아침에 바로 상한가 그죠?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방산도 있고 이제 코인도 지금 그 하나의 대체 투자처로서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 관련주도 이제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고 정치 테마주 내수주라든지 금융 같은 말씀하신 방어주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지금 또 시선을 둬야 될 곳이 있나요? 지금은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컴퓨터홀딩스가 상승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상승이 네.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이 정치 테마 쪽만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해프닝이 단계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뭐 이거 단계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이제 제가 볼 때는 방어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정치 테마인데 그 트레이딩 좀 다 돌고 나면 네네네. 이제 방어주로. 그죠. 얼마나 좀 트레이딩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이 그냥 단발성 끝이 나겠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 해프닝이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뭐 탄핵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쪽 끌가게 되면은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 쪽 같은 경우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어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 반대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단기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는 단계 끝이 나게 되고 다시 수급은 어제 들어갔던 수급주 쪽으로 다시 재매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해석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든 뭐 어떤 여의도에서든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체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일단은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좀 영향을 체크해 보자면요. 최근에 그 대중국 수출 규제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진했죠. 떨어지진 않았는데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 보니까 뭐 TSMC가 우수 공급업체 선정 뭐 발표했는데 하이닉스 안 보이네요. 반도체에 따른 지금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 하이닉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중국 관련돼 가지고 규제 이제 추가 규제가 나왔는데 일단 HM이 포함이 됐죠. 고사양뿐만 아니라 저사양까지 이제 제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타격은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사양 쪽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분명히 품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방금 보신 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 다시 조금 전에 보니까 상승으로 좀 전환을 시키던데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하이닉스 보합권이거든요. 현재 보합권인데 그래서 이 정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 변동성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이닉스는 또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깔릴 것 같고요. 오늘은 안 되겠죠? 매수요? 오늘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하게 좀 제한되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추가하게 좀 제한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 했던 게 1등 프리미엄.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 네. 프리미엄 누구한테 있죠? 하이닉스한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을 때 뭐 공개적인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매수라든지 투자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어제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유상증자는 철회하지 않고요. 일단 제2호 인수만 철회를 네네. 했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수페타시스 사실 오늘도 상승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매수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어제 안 했다라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아연을 한번 예를 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고려아연이 150만 원 부분까지 갔다가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쭉 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철회했지만은 주가가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이수페타시스와 고려아연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둘 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고려아연이 주가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유상증자를 철회해서 나온 게 아니라 유상증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결과 분쟁 이 이슈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를 다시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입히게 된다라면은 자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로 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나요? 아니면은 그 하락이 진행되는 구간들 속에서 유상증자 얘기를 해서 더 빠졌나요? 후자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2호 인수를 철회를 했고 그렇지만은 유상증자 이슈가 아직 남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어제는 유상증자를 철회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상증자가 유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거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는 주된 이유가 아니라 부가적인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이수페타시스를 네. 바라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투자 매력도는 네네.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바이오 쪽도 지금 투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섹터별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바닥을 딛고 또 되살아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을 해봐도 좋겠죠. 리가켄바이오는요 오늘 외인 기관에 동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도 그렇고 CDMO도 그렇고 지금 기술 플랫폼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쪽에 대한 바이오 섹터는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나요? 뭐 매수입니까? 기다립니까? 아니면은 다른 투자가 더 낫나요? 기다린다 플러스 다른 투자처가 더 낫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그 오해쟁점인가요? 거기서 충분히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계속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어쨌든 7월 달 이후에 미국 대선 이슈가 도드라지게 되면서 바이오가 움직였으면은 미국 대선 테마주다. 그래서 1차 고비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미국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10월 달 들어서 바이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섹터들의 순환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4월 달까지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 강세를 보였지만은 5월 달, 6월 달 음식료하고 화장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염없이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화장품, 음식료 이후에 7월 달에 바이오 왔다가 그러죠? 그러면서 음식료, 화장품도 같이 빠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쪽에서는 좀 힘이 좀 빠졌고 그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섹터들을 찾아 나서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봤던 표 있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성장. 네. 자, 그것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그것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달랐느냐 하고요. 후자, 바이오 업종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표가 나오게 된다라 나왔을 때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후자를 보셔야 돼요. 바이오 업종이 좋아야 이런 것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내년 1월 달 되면 바이오 또 뭐 어떤 이슈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요? 자, 해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어요. 그때마다 바이오가 다 좋았나요? 세론도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시기에 바이오 업종이 좋으면은 그런 학회도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핀셋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바이오 업종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JP모건 헬스케어를 한다 그래도 그닥 그렇게 부각이 안 됩니다. 이번 7월 달에서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많은 학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학회와 관련된 종목들이 갔나요? 안 갔나요? 갔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네. 업황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슈나 재료보다는 좀 투자 심리가 먼저다. 지금의 분위기라든지 그죠. 업황의 그런 어떤 걸 좀- 분위기 이게 네. 가장 좀 더 중요하죠. 지금은 약간 좀 꺾었다고 보시는 거고 그걸 네네. 알겠습니다. 좀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는요. 말씀 주신 금융주도 있고요. 뭐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 기관 순매수로 인해서 10% 가까운 반등을 하는데 고배당 금융주 혹은 관세의 영향권에 없는 네카오라든지 이런 섹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카카오는 네. 그냥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요 최근에 추천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이게 리포트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외국인 매수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시간차를 두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이 매수하는 건 리포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가는구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자, 리포트 내용이 뭐냐면은 기존 카카오 가지고는 사업에 AI를 접목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재평가될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카카오는 네이버가 가니까 뒤늦게 뒤따라서 그냥 간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AI 쪽을 보게 된다면 네이버가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쪽으로 이제 사업을 구체화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쇼핑에도 AI를 접목시켜서 전용 앱을 출시한다 그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초록창, 검색창에도 AI 서비스 접목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누가 사업이 더 구체화가 되고 있나요? 네이버잖아요.
그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이버 정도 시가총액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런 기대감보다는 숫자가 반영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단기 반내에 끝이 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본다라면은 좀 하위에 나왔던 차라리 금융주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KB금융이라든지 그리고 금산분리법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자사소가 연관성 있는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TV 보신 분들은 KB금융의 올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 우상향입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종목이 포트에 있다라면 아마 좀 따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네. 외국인 78%잖아요. 품절주. 이런 것도 있을 수 알겠습니다. 있죠. 또 하나 궁금한 섹터는 2차 전지인데요. 이번 계엄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없죠. 왜냐하면 사업이 다 해외 현지화가 네네. 되어 있고 현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환산 이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네. 이런 멘트가 있어서 2차 전지 섹터로서 이 투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그냥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조금 이제 대안을 찾는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왜냐하면은 이유는 저는 간단합니다. 그 고객사 다변화. 그러니까 지금 결국 2차 전지가 부침을 겪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캐즘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선 그리고 베어 로보틱스와 연관돼서 그리고 로봇 쪽으로 고객사를 다변하고 그러니까 사용처를 다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업황이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낙수효과 기대간 종목들이 우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준비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근심 걱정 많은 장인데요. 조금은 속 시원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